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리 얘기부터 여쭙겠는데요. 네, 뭐 금리 인하는 연초에 6차례 할 거에다 3차례. 지금은 뭐 2번 내지 1번 정도인데 요즘 시장은 뭐 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네요. 금리에 대해서. 그죠? 금리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9월 인하 가능성 예, 가장 높은 거죠. 올해 예. 뭐 시장 컨센서스는 네. 뭐 한 1.5회, 1.5회. 그러니까 9월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뭐 안 해도 뭐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뭐 말씀하셨듯이 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뭐 약간 무덤덤해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5월 CPI 뭐 한 달 수치지만 네. 5월 CPI를 보니까 조금 내리겠는데 9월 달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뿐만 아니라 5월 소매 매출, 5월 고용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가령 5월 고용, 뭐 6월 초에 나왔죠. 지난 그것도 뭐 전체적으로 27만 건 정도 이상 비농업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가계조사에서는 40만 건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큽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을 이제 가계에도 물어보고 이제 기업에게도 물어보고 하는데 기업은 일자리가 좀 줄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가계는 뭐 요즘에 여러 잡을 뛰는 성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조사에는 일자리가 조금 좀 주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실업률, 고용지표도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고 또 말씀드렸듯이 소매 매출, 네. 5월달 소매 매출도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소매 매출은 명목으로 물가가 올라간 걸 반영해서 기업 매출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아주 낮게 나왔거든요. 전월 대비 0.1%. 그리고 특히나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외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를 줄일 때 좀 재량 소비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동차라든지 또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이제 좀 마트도 좀 할인을 찾아가고 이제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소비에서 둔화 신호가 역력했다. 그러니까 소매 매출, 고용, 또 CPI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뭐 PCE 물가까지 제 생각에는 뭐 한 6월, 7월 달 나오는 7월, 8월에 나오는 6월, 7월에 똑같이 이제 고용이랄지 CPI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9월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를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고용이나 이런 쪽이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금리 레벨이 지금 사실 꽤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기업 활동이나 이게 부담이 되면 좀 내리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연준 위원들이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것 같아요. 뭐 아직 확인할 게 남았다, 그죠? 네. 뭐 글쎄요, 왜 금리를 뭐 정말 데이터를 보는 건지 뭔가 좀 내릴 생각이 없는 건지. 그거는 뭐 조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뭐 맞든 틀리든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2%의 물가 목표를 연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원으로 근원 PCE 물가 기준으로 아직 도달 안 됐다. 그게 도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중반 정도일 가능성. 그 정도로 미국 경제는 조금 식구는 있지만 아주 그 침체에 임박했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다음 달 침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물가가 큰 고비를 넘기고 고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임금 상승률, 거기에 따른 서비스업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경계권에서 안정권으로 넘어간다라는 것뿐이지 2% 목표 물가는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 주식시장이 좋았던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소비 지출에 상당히 자산시장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뭐 가계 자산의 한 50%가 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가계 자산의 50%가 주식이잖아요. 예, 401k.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너무 세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의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앞전에 FMC 직전에 물가지수가 떨어진 게 나왔기 때문에요. 뭐 그걸 반영하기 좀 어려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7월도 FOMC가 있는데 그죠? 네. 7월은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럼 9월에 만약에 내린다고 하죠. 지금도 7월에 내릴 거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다수 의견은 아니고요. 9월에 내린다. 그러면 금리를 9월쯤에서 내린다면 그거는 주식시장의 호재인가요? 또 호재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데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주가 떨어질 거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과거에 뭐 예. 똑같이 뭐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한두 차례,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와 이제 뭐 조금 뭐 두 번째 금리 인하, 네. 이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균열은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두 차례에서 세 차례, 네 차례, 뭐 다섯 번째 이렇게 인하를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할 때는 대체로 이제 경기도 나빴고요. 또 경기가 나쁘니까 또 인하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그 인하 사이클이 짧던 길던 그다음에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러죠. 언제까지 내리냐. 네. 이게 중요한데 뭐 얼마나 깊게 내리냐는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하 사이클에 곧 들어가. 9월 달부터 들어갈 수 있어. 늦어도 12월 달부터는 들어가. 그리고 이미 스위스 두 번 인하했죠. 스웨덴 인하했고 유로존 내렸고. 네, 유로존 내렸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거의 막바지구나. 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만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경기가 좋을 때 일찌감치 내려서 연착륙도 아니고 무착륙으로 가고 그리고 조금 전체적인 기업이익도 예전에 경기 둔화기 때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강한 면이 있어. AI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할 말이 없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금리 인하 사이클은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는 경우가 있었다. 저는 내년도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한 세 차례나 네 차례, 네. 세 번째나 네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내년 2분기라든지 뭐 1분기 말이라든지 3분기의 언저리에는 내년 중반 정도에는 지금 고용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아져 있을 거고 금리 인하가 당연하긴 하지만 주식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하보다는 기업 실적을 걱정하는 그런 역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약세장의 조금 중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올해까지는 어쨌든 좀 금리 인하를 한두 번밖에 인하를 안 하니 주식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니 조금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조금 조심하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결코 호재일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네요. 보면 금리가 막 올릴 때가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만 어떤 분들은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냐, 네. 그죠? 네. 기업 실적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S&P 네. 500 기업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11%, 내년이 14%예요. EPS 증가율로.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액면 그대로 나온다면 내년도 경기 침체는 거의 걱정하지 않는 지금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나올까? 근데 그렇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S&P PER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특히 지금 주가 상승을 주도한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약간 주식시장은 센티먼트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절대 수치가 좋아도 기대치보다 조금 안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실망에 빠지는 이제 그런 속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맞바람
주식시장의 맞바람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음. 올해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 살아있죠. 그렇죠. 경기 침체 바로 코앞은 아니죠. 네. 기업 실적 기대감 아직도 있죠. 예. 밸류에이션 높지만 음. 그래도 기업들이 이익을 분기마다 잘 내주죠. 그러니까 올해는 주가가 괜찮은 거고 이거는 조금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유로존이나 이제 소위 선진 국가들 말씀하신 뭐 스위스 이런 쪽은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흐름을 보고 내릴 것 같은데 후행적으로 네. 뭐 이게 환율도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러면 그 금리를 내린 국가들은 뭘까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뭐 높은 금리에 따라 부담일까요? 선제적으로 내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물가가 일단 완전히 잡혔습니다. 예. 지금 뭐 어제 이제 캐나다는 물가가 사실 조금 올라가지고 조금 미국 금리도 좀 오르고 네. 영향을 안 좋게 줬지만 가령 스위스 같은 경우는 거의 1% CPI가 1%까지 떨어졌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부동산이 이제 조금 굉장히 급냉하면서 전체적인 주택 경기가 소비 경기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거의 디플레이션 상태. 그래서 물가보다는 경기 살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굉장히 크게 다가서 있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도 지금 뭐 독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0.3% 전망을 할 정도로 조금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 물가는 좀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8월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네. 미국보다는 경기가 조금 애매하게 좋은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약간 침체에 가까운 쪽에 이제 가 있고 네. 걔네들은 물가는 잡혔고 그러니까 네. 경기 부양률에서 금리를 내린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이도저도 아니네요. 애매한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죠? 여전히 그렇죠. 좀 높은 수준이고 네. 그러니까요. 뭐 경기 부양을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는 역시 뭐 말은 뭐 이전처럼 자본 유출이나 이런 그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미국하고 연동이 크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거군요. 지금 예. 뭐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임도 이 좀 어려운 거는 말씀 주셨듯이 네.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 네. 근데 사실은 그 환율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 없다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환율보다는 지금 물가가 조금은 아직은 불안하죠. 그리고 환율이 튀다 보니까 사실 또 수입 물가가 올라서 지금 물가가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물가도 우리나라 많이 잡혔습니다만은 네. 조금 안정권에 가려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확 내리기가 한국은행이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이제 금리를 내릴 시점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최종적인 금리 인하의 목적지가 어디냐 터미널 레이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연준의 이제 목표치는 지금 2% 뭐 장기 성장 2% 정도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레벨 자체가 이제 소위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 올랐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6월 FOMC에서는 중립금리를 2.6%로 지난 2.4%에서 좀 상향 조정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명시하는 모양이죠. 네. 그 경제 전망 예. 그 보고서에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의아했죠. 연준 위원들이 정말 금리 최종 금리를 조금 과거처럼 낮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마침 전 보스턴 연은총재인가요 로젠그렌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가 3.4%다 자기가 3.4요? 네, 3.4다. 그래서 뭐 폭탄 발언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뭐 전이니까 뭐 부담 없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뭐 모르죠. 뭐 정확한 그게 약간 개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전망치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2025년, 6년, 7년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세계 인플레이션 전망이 2010년에서 2019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한 2, 3년간의 세계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거다라는 예. 얘기는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처럼 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풀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던 그런 시기는 쉽게 도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일부 이제 매파적인 의원들은 예. 야 금리 조금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 죽은 줄 알지 안 죽었어. 다시 또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표현대로 다시 또 불이 이렇게 불꽃이 또 올라올 거야.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모르죠. 뭐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너무 급하게 식으면서 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게 조금 앞으로 이제 좀 고민거리가 될지 네. 마켓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경로를 좀 예측해봤고 시장의 영향도 결론을 좀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해는 금리를 많이 안 내릴 것이고 안 내리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제 환경은 뭐 나쁘지 않다 그죠? 네. 주식시장이었는데 네. 예, 여러모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김한진 박사님 말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